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좀 확실하게 열어드리는 차 대표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함께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또 오늘 취 한파로 인해서 댁내에서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근심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차윤원 대표와의 시간입니다. 대표님과 상담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5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그 야구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미 나는 늦었어, 포기할 거야 라고 9회 말에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봐야겠죠.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문 열어볼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왜 이제야 제가 차 대표를 만났느냐, 그리고 이 부동산 프로그램을 이제 봤느냐, 이렇게 낙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 제가 방송한 지 10여 년이 넘는데, 과거에도 매일같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거, 지금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써먹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분들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고 지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 집값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5대 광역시 중소 도시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 내 자식에게 내 집 마련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돈을 모아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근심이 많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심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할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자녀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줄까? 아니면 재개발에 투자해 줄까? 이런 고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가 오를 때는 아파트 오른다고 쫓아보고 못 하시고 또 가격 비싸서 근심하다가 또 좌절하는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니까 재건축 한번 어떻게 해볼까, 또 재건축 가봤더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재개발에 가볼까, 재개발에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집이 좀 비싸긴 한데 이건 과연 아파트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머무르는 순간에 가격들이 올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는 거,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 그리고 운에 맡겨서 하는 분들보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운으로 한 번 맞아가지고 흥할 수 있지만 그놈의 운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어떻게 할까 다양한 전략을 좀 맞춰보고 좀 고민해보고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고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해서 살고는 있는데, 그리고 주택도 있는데 자녀의 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좁아요. 그리고 사는 동네가 출퇴근, 교육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또 어딘가 좀 갈아타야 되겠죠. 하지만 주택이 있으니까 덜 근심스럽습니다. 이 결혼해서 주택이 있는 자녀는 버는 돈, 저축한 부분에 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있는 자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 5가지 나눠봤는데, 결혼했는데 무주택인 자녀, 결혼 정년기에 미혼 자녀, 이제 막 직장 생활 하는 자녀, 미성년자, 학업 중인 자녀, 미성년자는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시면 되죠.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에게는 집을 사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와서 보면은, 애들도 집을 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증여라는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5번째, 미혼 자녀가 둘이 있는데 집 한 채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녀분들한테 돈을 막 사주고 주택을 마련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청약을 해볼까? 먼저 이제 사람들은 항상 청약을 먼저 해보죠. 청약은 여러 종류가 있죠. 가점제로 하는 청약, 추첨제로 하는 청약,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해당하는 결혼하시는 분들,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신혼 특공, 그리고 또 생애 최초 특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이라는 부분의 자격이 연봉이 높아서 안 되거나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은 꼭 모든 아파트 투자를 하거나 재개발 투자를 하거나 항상 청약은 우선 검토를 해보고 나서 여기에 자격이 안 되거나 너무 청약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다가 실망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청약을 빼고 아파트와 재개발 두 개만을 놓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특성은 아파트와 재개발의 특성, 그리고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아파트는 항상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조정받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항상 보면은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오르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여왔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오를 때는 전세값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보이죠. 그리고 다시 또 매매가격이 올라갈 때는 다시 또 전세값은 정체, 보합세, 개걸음 치다가 가격이 또 많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전세가 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전세가 먼저 오르고 나서 매매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나서 전세를 오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가격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를 한번 해볼게요. 2013년도에 전세 가격,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다가 많이 돈을 넣으려고 하지 않죠. 전세 살려는 분들이 내 집 마련 쪽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전세값은 개걸음치고 오히려 매매값이 상승하죠. 그리고 서서히 과열해서 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너무 올랐다라는 불안감과 전세 사는 사람들의 자금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 전세로 사람들이 또 수요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싶을 때 전세값은 오르게 되겠죠.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요는 풍부한데 공급이 없을 때 발생된 현상이죠. 그러다가 가격이 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올랐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지금 사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매값이 더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전세로 바꾸죠. 이때 전세값이 또 오릅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매매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혀지는 구간이 오겠죠. 이 구간을 우리는 갭 투자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직접 들어가서 살진 않지만 본인은 원거리나 아니면 낮은 전세나 낮은 월세를 살면서 갭 투자를 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가격이 오르면 전세 살려는 사람 수요는 줄어들고 다시 매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은 전세 가격의 상승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세의 상승과 비례적 관계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사이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재건축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개발,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매매 가격이 한동안 아무런 호재, 어떤 뭐 설명회도 없고 정비구역 지정, 개발행위 제한, 정비구역 지정 이런 행위가 없을 때는 가격이 보합세로 오릅니다. 땅값 정도 상승하는 정도만 조금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 개발 행위 제한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비지수 따지고 하게 될 때부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껑충 오르고 또 조합 인가까지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듯 천천히 오르다가 조합 인가가 나면 또 오르고 조합 인가 나고 나서 또 사업 시행인가 받으면은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형으로 오르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파트와 재개발의 차이점은 뭐죠? 전세 가격하고 시간의 싸움인데 전세 가격이 매매가가 오를 때 전세 가격은 거의 2, 3년 또는 4, 5년 늦게 반응해서 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의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 가격이 내가 샀을 때가 가장 높고 시간이 가면서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향해서 내려가죠. 왜 그렇죠? 노후도가 증가하고 주변의 주거 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나 재건축에서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아파트 내에 내 주택 갖고 있는 투자금이 적게 유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이게 파란 선으로 그렇게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내가 매매 가격이 이 시점, 내가 산 시점에서는 요 가격이었는데 전세 가격은 낮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전세값이 내가 샀던 매매 가격이 넘어가죠.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 가격과의 차이의 그 갭 부분하고 매매값을 넘어가는 플러스된 부분이 원금의 회수가 일어납니다. 원금의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아파트 투자한 사람과 재개발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 재개발 투자는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 상승과 전세 가격 상승에서 플러스 원금의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원금 회수가 일어나면 제2의 투자를 할 수 있죠. 제2의 투자. 이 제2의 투자가 또 이런 거예요. 제2의 투자라는 건 이 지역의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전세값이 올라서 원금 회수를 해서 또 하나의 갭 투자를 해서 두 개 사는 거죠. 이 우리 사회가 다주택자가 많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 가격의 상승에도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 다주택자를 잡으려면 딱 한마디로 안 하면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이걸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어렵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지 않은 돈이 나오니까 또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많이 넘고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갭 투자를 굳이 여기 주택이나 아파트에다 하지 않고 다른 시장으로 가겠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더 살 수 없으니까 시장의 일부의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또 주식시장도 너무 올라서 안 올랐다. 이제 더 안 오를 거야. 막 불안하면 또 다시 가서 또 뭐 요즘 달러가 또 싸고 많이 올해 뭐 990도 달러가 나니까 각 달러 가격이 폭락이 되겠지만 언제 순간에는 또 달러 가격이 오르니까 어느 순간 더 많이 오를 지역으로 뭐 달러 아니면 뭐 또 채권, 국채 시장이죠. 채권.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규제가 들어가면 주식시장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식이 폭락하거나 뭐가 폭락하면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양대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그런 전략은 무엇일까? 이 두 개를 놓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주택이 있는 자녀가 아이가 성장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러면 대출을 활용해서든 아니면 돈을 더 벌어서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죠. 그것은 자기 자금에 맞춰서 가는 거죠. 아니면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라면 내 주택을 전세를 놓고 전세로 돈을 보태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내 주택은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매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학원가 아니면 편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지역으로 전세를 가고 그 주택을 안 오를 거라면 팔아서 재개발이든 오를 지역으로 아니면 아파트든 갭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을 하는 거죠. 요것은 자기가 오를 지역과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나 재개발 지역을 알 수가 없겠죠. 이때 여기서요 스터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니까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 무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여러 가지지 어떤 전략 하나를 딱 받아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1등 옆에 2등 나고 부자 옆에 부자가 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무언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를 하나 듣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덜 걱정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무주택으로 사는 자녀. 이분들은 일단 청약이나 청약은 많이 해보는데 청약을 너무 오래 하다가 이 다른 가격들 나도 옛날에 저 아파트 살 수 있는데 내 월급 내가 신용대출만 받아서 갭투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청약 기다리다가 아파트도 못 받고 결국은 다른 똑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내 집을 가지고 잘 사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 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청약의 위험성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청약도 하나의 전략이고 당첨 확률이 높다라면 해야 되지만 확률도 없고 무작정 기다리려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도 아름다운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무주택인 자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주택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먼저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일단 돈을 많이 벌기를 떠나서 주거의 환경, 내 주거의 목적을 달성하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가급적이면 오를 지역을 사라. 그리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오를 지역을 선택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인 자녀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을 샀다. 그러면 재개발이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무주택인 자녀가 지금 나는 월세를 살고 아파트를 하나 갭 투자를 하긴 했어요. 들어가는 돈은 얘는 8억에 전세가 4억 들어갑니다. 재개발은 5억에 전세가 2억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7억에 1억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4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재개발은 시작을 하면은 입주까지 10년, 15년, 때로는 20년까지 걸리는데 20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주거의 어떤 질이 너무 나쁜데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의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주거의 질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갭 투자를 했더니 내가 들어가서 살아서 주거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전세 가격 4억, 내가 8억에 전세 4억을 살았던데 이 전세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세 나가는 비용을 줄여서 전세 가격 오른 걸 가지고 내가 내 월세를 좀 줄이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재개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주거의 질은 나빠지고 또 내가 작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인 자녀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먼저 사고 어느 정도 벌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걸 가지고 제2의 투자로 재개발을 갈 수 있거나 자기의 삶의 질을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1번, 2번 답하는 거 완벽한 여러분에게 적합한 답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막 재개발 사야지, 아파트 사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전략도 하나가 있으니 내가 그 전략을 활용하겠고 내 자식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라고 하나의 예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걸 다 하려면은요 너무 많은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기 힘들고 핵심이 안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예만 들어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결혼 정년기에 미혼 자녀. 이제 나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4, 5년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결혼하려고 해. 이럴 경우에 신랑 신부가 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한번 봐가지고 이런 정년기의 미혼 자녀는 가급적이면 청약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연봉이 너무 많거나 자격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역시 아파트를 먼저 해라. 그런데 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직 자녀가 결혼 신혼부부 동안에는 아이가 적어도 유치원 갈 때까지는 집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미혼 자녀들은 결혼하면 좋아서 결혼하기 때문에 신혼생활을 아이가 나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랑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주거의 질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30, 40대, 40대, 50대를 생각해서 좀 참을성도 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주거의 질을 좀 낮춰서 소위 요즘 몸테크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몸테크를 좀 하면서라도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내 좋은 집이 필요한 건 지당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의 몸테크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갭 투자를 무조건 해라. 그리고 아직 두 다리 멀쩡하고 그리고 또 좀 월세 좀 좋은 데 살아도 되니까 갭 투자를 해놓고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거나 이럴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세태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일시적인 2주택자, 신랑과 신부가 주택을 가져오면 둘 다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결혼신고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저는 결혼주의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좀 하고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결혼을 하셔야 좀 더 부자 되는 지름길이더라. 돈을 혼자 쓰고 데이트 비용 날리고 그런 것보다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껴 쓰고 서로 저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가급적인 빨리 시작할수록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가듯이 세상의 물가와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땅값,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대지 지분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결혼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경기도 어려운데 결혼한다고 했다고 또 악성글 올라오는데 그냥 해당되는 사람만 알아들으시고 그냥 악성글 올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이제 막 직장 생활 해가지고 결혼을 아직 27, 8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파트나 또 재개발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작은데 재개발에 가서라도 직접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 특히 올라오신 분들 오피스텔이니 비싼 데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서울의 주요 지역 가서 보면 빌라라도 재개발 예정지 가셔서 그냥 좀 험하면 잘 좀 고쳐서 써가지고
사시다가 대출 받아서 여기는 대출이 활용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는 서울 같은 너무 비싸니까 현재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재개발 예정지, 여기 재개발 예정지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직접 거주를 하시다가 돈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로 지정이 되거나 사업이 좀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것을 재개발까지 끝까지 보지 말고 중간에 욕심을 버리고 매각을 해서 신부하고 또는 신랑하고 잘 부부간에 상의를 해서 아파트로 가기 위한 디딤돌 계단으로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막 직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개발 쪽에 대출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살다가 단계별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인가가 나고 건축심의가 나고 사업시행가 나고 관리처분하고 또 공사하고 이럴 때마다 단계별로 가격이 막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파트로 가길 바란다. 꼭 거주를 해야 되겠죠.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신혼생활을 결혼해도 살게 되게 되면은 집의 삶의 질과 품질이 떨어지니까 항상 어느 정도 이 아파트로 갈아탈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 돈을 열심히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매우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는 미성년자와 학업 중인 자녀, 이런 자녀분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보면 자녀분들 있으면 주택이 있는데 굳이 자기 이름으로 꼭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사야 되고. 그런데 자기 집이 영원히 평생 팔고 싶지 않은 집을 가지신 단위죠. 이 조건이에요. 자기 집이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갈아타야 될 분들이 굳이 자녀명에 사줄 필요는 없죠. 자기 집의 위치가 내가 봤을 때는 자녀분들이 시집장 갈 때까지는 나 이 집에 살 거야. 평생 또는 아주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살 집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사봐야 취득세, 재산세, 뭐 보유세만 늘어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성년자이거나 학업 중인 자녀에게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는 멀리 보고 재개발도 아니에요. 재개발 예정지로 돈 투자를 해라. 이 예정지가 뭐 보통 뭐 2억 5천에 전세 1억 8천, 5천 투자하고도 이게 한 5, 6년 지나다가 갑자기 한 3억씩 올라가지고 5억씩 하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번에 그 노고산동이라든가 염리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2억 7천 정도 전세 1억 8천 또는 1억 5천 했었는데 1억 3, 4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법의 개발 행위가 제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로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로 바뀌니까 가격이 1년 만에 많이 폭등을 했죠. 이것은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리다, 그리고 돈이 너무 적다, 그럴 경우에는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더라도 위치가 이 정도라면 15년 후면 무조건 될 거야,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해두시고 자기는 그냥 이 집에 살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은퇴 시기가 맞이할 때, 이때 자녀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미성년자이거나 세대 분리 전까지는 2주택이었다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1주택자가 되고 거기 있는 미성년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2년만 주거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럼 비과세가 되고 나면 팔아서 또 아파트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그냥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아파트 하나 사주겠다? 불가능. 이제 저축해서 서울에 8억짜리, 9억짜리 살려고 하더라도 집도 없을 거니와 제가 봤을 때는 모으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연봉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들 아이 키우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 쉽지 않죠. 2천만 원 모은다 했을 때 20년을 모아야 4억인데 어떻게 20년 얘들이 다 커가지고 결혼장가 갈 때까지 이 4억을 모아가지고 저축으로 8억을 받는다?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워야 자녀분들도 장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
내 전세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냥 좀 어렵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이런 걸 아파트는 갭 투자, 재개발은 예정지 투자, 소액 투자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그랬죠. 아파트는 가격도 오르면서 전세도 따라 오르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동안 가격도 전세까지 안 오르기 때문에 내 돈 가격은 오르더라도 내가 뺄 수가 없는 주거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적당한, 타당한 답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팁이죠. 미혼 자녀가 둘인 경우 둘 다 무주택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아파트를 먼저 사줘야 돼요. 꼭 보면은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냥 이 둘이니까 소액 투자를 한답시고 뭐 재개발 투자부터 하나 삽니다. 그런데 딱 샀어. 그런데 재개발을 한번 들어가면 15년, 20년 걸리죠. 이제나 저제나 아파트 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전세 놓고 한번 좀 다른 둘째도 투자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첫 번째 아이만 이게 재개발 투자해주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팔지도 못하는데 둘째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혼 자녀가 있는 건 큰애에게 먼저 아파트를 사주세요. 그리고 갭 투자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셋값이 오르면 원금을 회수해다가 둘째한테 아파트 사주지 말고 둘째한테는 재개발 지분을 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시간이 둘째는 결혼도 늦게 하고 좀 더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아파트가 되면. 그런데 첫 번째는 덜 오르더라도 얘가 먼저 내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자긍심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혼 자녀가 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갭 투자를 먼저 해서 전셋값 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한 3, 4년, 4, 5년 전셋값 오르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둘째에게 투자를 해서 제2의 투자를 시켜서 둘 다 집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잘못하면 이게 전셋값이 오르지 않는 재개발 투자하게 되면 가서 가격은 오르지만 이 첫째 자녀에게 사준 이 친구에게 자산만 늘어나고 나중에 이걸 동생한테 넣을 때 증여세만 나오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답은 전제가 자녀분들 나이가 몇 살이냐, 직장 생활 하느냐, 결혼했느냐, 연봉은 얼마냐, 저축은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증여세에다가 증여는 증여할 거 하고 부모가 애한테 차용해 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합을 한다라면 더 좋은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만 잘 시키기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전략까지 주어진다면 뭐 본인이 공부해서 직장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